안녕하세요. 오늘은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뒤가 되겠네요. AI가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기술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서 미래의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게 당신에겐 어떤 의미일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만만치 않고요. AI가 우리 정체성이나 능력, 사회 구조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텐데요. 보니까 긍정론이랑 비관론이 상당히 팽팽해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핵심 변화들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여러 경계들이 좀 흐릿해질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예를 들면 현실이랑 가상, 또 인간지능이랑 기계지능, 심지어 사람이 만든 거랑 AI가 만든 거 사이의 구분까지요. 제리 미칼스키 같은 분은 이게 인간 경험 자체를 아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특히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자율성,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핵심 가치들이 좀 도전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후안 오르티스 프롤로 같은 전문가는 그 알고리즘이 우리 행동을 예측하고 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어쩌면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이나 주체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심지어 트레이시 팔로우스는 진정성은 사실상 죽었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표현까지 쓰면서요. 너무 개인화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고립감 같은 게 커지거나 뭐랄까 자아가 여러 개로 나뉘는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큰 변화네요. 또 다른 걱정은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랄까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전문가 설문 결과를 봐도 미래의 자신감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48%였죠. 긍정적인 전망 16%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AI 치매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데이비드 크리거 같은 학자들은 AI가 기억이나 분석 같은 걸 다 대신 해주니까 우리 뇌가 좀 게을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찰스 S나 알렉사 라드 같은 분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지 능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요. 알플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부분의 AI가 오히려 창의성을 좀 무디게 만드는 평범한 엔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인지 능력 저하를 걱정하는 거랑은 다르게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약간 더 높았다는 거예요. 긍정이 40%, 부정이 30%였으니까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AI가 복잡한 정보 처리를 좀 도와주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리셀로테 링세 같은 분의 의견이고요. 또는 인간의 통찰력을 오히려 보강해주는 일종의 증강지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웨인 웨이 왕이나 발트 크나인햄버그 같은 연구자들은 AI를 통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베리 추다코프는 AI랑 같이 일하면서 사실 기반 사고 능력을 더 기를 수도 있다고 꽤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 활용이 문제군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죠. AI를 잘 쓰는 사람이란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기고 이게 결국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네, 그 문제도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알렉산드라 세뮤얼 같은 전문가는 AI와 함께 진화하는 소수랑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에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요. 또 우리 데이터가 전부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한테 집중되면서 권력 불균형이 심해지고 어쩌면 개인의 경제적인 주체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후안 오르티스 프로일러나 알프렘 같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미하엘로프, 마리오 모리노, 로버트 애킨슨 같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대규모 실업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네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일단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윤리적인 개발과 규제,
그리고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항상 인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죠. 알렉산드라 세뮤엘, 웨인 웨이 왕, 에이미 잘만 같은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웨인 웨이 왕은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AI 시스템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선호에 맞게 계속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존 M. 스마트는 개방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 AI, 그러니까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춰지고 또 통제 가능한 AI, PAI라고 하죠. 이런 것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케빈 노박이 말했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2035년 AI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 고유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향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 자체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책임이고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데이브 에드워즈가 철학자 앤디 클라크를 인용하면서 강조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나온 데이비드 와인버거는 AI가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또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울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에요, AI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보편적인 것만 찾으라 놓쳤던 세상의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모습들, 그 개별성이라고 표현했죠. 이를 더 잘 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